프린트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보고 아래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제시된 자료와 밑에 선택지에 판단해야 될 질문들은 선생님이 예전에 중간고사 전에 표문제 풀이 요령 프린트로 정리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하나씩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1번 보기. 2016년과 2018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입니다. 그럼 다문화 가정 학생 수에 있는 단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봤더니 표의 첫 번째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서 2% 감소하였고요.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2%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2% 감소하고 2%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감소하고 똑같이 증가했으니까 학생 수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전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기준은 2016년이고요. 2018년의 기준은 201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2%라고 해서 똑같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임의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00명이라면 2017년에는 2% 감소한 100의 2%면 2명이죠. 2% 감소한 98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98명의 2%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98명의 2%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1.96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98명에다가 2% 더한 1.96명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99.96명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00명이랑 99.96명이랑 비교하면 100명이 더 많죠. 그래서 2016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프린트 39페이지 보시면 증감률 어떻게 구해지는가 얘기를 하면서 전년도 수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똑같이 10% 상승하고 10% 감소하여도 10% 상승하기 전의 값이랑 10% 감소한 후의 값이랑 비교했을 때 변화 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해결을 했고요.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전체 학생 수죠. 자, 전체 학생 수는 어디서 파악할 수 있을까 봤더니 표의 두 번째 항목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체 학생 수가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전체 학생 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먼저 전체 학생 중에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전체 학생 중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가 분모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2%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전체 학생 수 중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비율이 1.7에서 1.8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죠. 자, 분자가 감소하였는데 그 비율 자체는 커졌다. 그렇다는 말은 전체 학생 수가 어떻게 됐다는 의미일까요? 자, 만약에 전체 학생 수의 크기가 커졌다면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율은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질 겁니다. 전체 비율은.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적어졌다면 전체 이 비율은 작아졌을 수도 있고 커졌을 수도 있겠죠. 작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작아지는 경우는 분자랑 분모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더 많이 적어지고 분모는 조금만 적어진다면 전체 비율이 작아지겠죠. 분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분자랑 분모 변화를 봤을 때 분자가 조금만 줄어들고요. 분모가 많이 줄어든다면 그 비율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커지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 프린트로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39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B분의 A 해서 이 분수로 표현된 거 나오죠. 그리고 이 분수로 표현된 수치, 비율이 변화가 없는 경우는 A랑 B의 변화율이 똑같을 때 이 비율이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B분의 A가 이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분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경우고요. 수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한 경우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번. 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학교급별 구성비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죠. 이거는 수치인가요? 비율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수랑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비율들은 어떻게 구해지는 건가 하니까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기준이 되겠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되겠죠. 근데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16년, 2017년, 2018년 그 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동일하지 않고 계속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이 커진다고 해서 이 분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2% 감소하였습니다. 2% 감소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고등학생의 비율은 0.1%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명이라고 두고요. 2017년에 2% 감소한 98명이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9%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4.9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4.9명이 고등학생이라는 뜻이죠. 고등학생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라는 거죠. 그리고 2% 감소한 98명의 기준을 했을 때는 98명 중에 5%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98 곱하기 0.05 했더니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4.9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갈 때는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네 번째,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고요. 전체 초등학생 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78.3, 79.1, 81.5 이렇게 나오는 거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율이었는데 이 비율들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분의 이게 기준이죠. 그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입니다. 근데 비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초등학생 수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서로 전체 초등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전체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번째 선택지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전체 학생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보시면 2%도 안 되거든요. 근데 2%도 안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라고 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2016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교하고 있는 게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이 비율 구해진 거는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예,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얼마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얼마냐? 같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비율들은 그냥 바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4.9%인데 여기서 4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4배가 되려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 19.6%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6.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배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